저희 시어른께서요 21년 6개월을 앓다가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병이 오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아갖고 암 수술을 하고. 내 이름은 박영복이고요. 지금 제천시 청년동에 살고 있어요. 충북 충주예요. 충주서 나서 충주서 자라고 학교도 그곳에서 다녔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서 살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고향이 청풍이거든요. 고향 쪽으로 다 이제 시어른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아버님께서 우리가 서울 살 때 좀 편찮으셔갖고 서울로 오시라 그랬더니 고향을 떠나시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맞으니까 많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제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네. 뭐 다른 거는 크게 힘든 거보다도 저희 시어른께서요 뇌졸중이라 그러나 옛날엔 중풍이라 그랬잖아요. 21년 6개월을 앓다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런 요양시설이 잘 돼 있질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맞이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서 살다가 아버님 이제 71세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산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병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다른 것보다 이제 녹내장으로다가 서서히 시력을 잃으면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셨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고,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하여튼 71세 되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 살아 계실 때서부터 벌써 병원에 오셨었어요. 60세 초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다가 하여튼 21년을 넘게 앓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환자분도 힘들었고, 저도 사실 힘들었고, 그래, 이제 지금처럼 요양시설이 잘 갖춰지고 모든 게 그래 됐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무렵쯤 돼가지고, 이 요양원이라는 게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막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환청이 오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방에서 애미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안 계신다. 왜요 어머니? 이러고 들어가기를 수차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환청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면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014년도에 그러면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젊었을 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줘가면서도 일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나가면은 애들이 학교를 다 여기서 다녔어요. 제천에서 멀리를 못 가고 집에서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대학교 때는 애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심 때 내려와서 할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움직이시질 못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참 엄마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도왔으니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조금 안 좋은 게 찾아와가지고 병이 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15년도에 암 진단을 받아갖고 암 수술을 하고 그렇게 좀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유방암 2기. 지금은 또 이제 올해 8월 달에 가요. 정기검진으로다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꼭 가는데 다시 또 재작년에 다시 또 이런 얼굴 쪽에 지금 흉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나쁜 종양이 있다래 갖고 또 다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힘든 세월이 자꾸 연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삶에 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보탬도 되게끔 하느라고 직장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지관 다니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모신 거는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충주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5년 정도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저도 삶이 바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라면 가까운 거리인데 자주 가지는 못하고 또 오빠가 거기 계시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면서 이제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혼자 계시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계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를 오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말이 참 사실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웠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와서 계시라니까는 사이 눈치가 보인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소리가 저를 두고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을 보면서 아무개 엄마가 영수 엄마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셨는데 내가 보답하는 저거로다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이 다 생각하고 와서 계세요. 그러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오래 계시지는 않고 한 달 조금 넘기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치매가 오셔서 밤에 주무시다가 겨울인데 이 현관문을 열고 뭐가 막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현관문을 못 닫으시는 거예요. 당신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가시려는데 어딜 가시니까 집에 가신대요. 밤에 1시가 넘어서. 그러면서 치매가 오시고 막 그랬는데 고래 계시다 너무 막 밖으로 나가시려니까 요양병원으로다가 모셨죠. 그때는. 요양병원에 가서 딱 한 달 계셨는데 그때 3교대를 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남편, 저, 딸 셋이서 교대로다가 그래 지금도 제가 사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데 살아 계실 때 좀 건강하실 때 제가 뭐 삶이 저거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계시면서 사실 저 마음껏 해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뭘 풍족하게 하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 계실 때 한 달 동안 참 제가 한 달이 10년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를 제가 그때 그렇게 한 2달 정도 집에 있을 때 하고 해서 2달 정도 모신 걸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임종을 우리 요 식구만 봤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또 이제 막내 아들 오라 해서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요 식구만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그만큼 엄마한테 해드렸으니까 엄마 돌아가셔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아유 나 하나 벗을 때 이렇게 해주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못 해드렸던 걸 그때 다 쏟았다 생각할래 제 스스로 그래 생각하면서 그래요. 응. 진짜 그때는 엄마 병원에 계실 때 한 달 동안 엄마 혼자 이제 여럿이 있는 방에 안 계시고 혼자 계셨거든요. 근데 혼자 계시지 못했었어요. 막 치매로다가 하니까. 그래 낮에 일하고 오면 밤에 제가 가서 있고 그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 남편이 낮에는 우리 딸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갖고 한 2개월 그렇게 했던 게 후회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하러 간다는 마음이 아침서부터 좋아요. 네. 운동하러 가서 오늘 운동 좀 하고, 뭐 또 간 김에 이렇게 시내에서 뭐 볼 일도 좀 보고, 이러고 이래 하니까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젊었을 때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아침 먹고 직장 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식구들하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창피한 얘기지만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바빠서요. 화장실도 우리 어머니가 일어서질 못하니까 처음에는 부추겼는데 사실 옛날에 왜 요강이라고 했던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보셨어요. 그러면 아침이면 그거 치워야지요. 이제 낮에 애들이 와서 아직은 애들은 어리니까 그래도 저거 하니까 와서 할머니 밥 드릴 때 저거 해느라고 아침에 치우고 가야 되니까 잠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왔다.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딱히 어느 것을 딱 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운동을 하지 않고 힐링되게 그냥 노래교실도 나가고, 네, 그래, 그게 힐링 된다고 하니까, 노래교실도 나가고, 요가는 이제 내 몸이 너무 이렇게 모든 게 저거 하니까는 팔다리, 허리 이런 데가 지금도 아프거든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랬는데, 근데 이 요가는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서 힐링 댄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 뭐를 딱 더 하고 싶다 이런 거는 크게 저거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만족하면서 이렇게 해요. 네. 글쎄, 가족들이 뭐, 그거를 제가 이때껏 했던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는 뭐, 주위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집안, 이런 분들도 지금은 저한테 참 이렇게 잘해주세요. 지나고 나니까, 뭐, 시외가 쪽이라든가,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사실은 저희 남편보다 저를 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보다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친정 쪽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전부 다 그냥 자주 왕래는 안 해도 오빠가 계시거든요. 충주에 계시는데 지금 사실 무슨 서로 조그마한 사소한 오해로다가 왕래를 안 하는데 그저 오빠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보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거밖에 크게 바라는 게 없고, 이제, 뭐, 자식들, 그죠? 잘 되고, 식구들 건강하고, 그거밖에 전 바라는 게 없어요. 네. 막 잘 살고 이러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또 남한테 빌리러 가지 않고, 내 거 갖고 그저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 그냥 뭐든지 이제는 마음을 바꾸면서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제가. 14년도서부터 시작돼서 아픈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몸이 좋지는 않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조직검사 해갖고 판명이 그 날 때까지, 그 판독해갖고 판명이 날 때까지 가족들한테 알리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검사를 하러 여기서 원주 다니고 할 때도요. 그럴 때도 식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나와야지만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일주일 후에 다시 가갖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갖고 그게 판명이 내려질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를 올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걸 내가 어떻게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때는 진짜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다 사망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 날짜를 잡자고 바로 그러더라고요. 원주서. 그랬는데 제가 잡지를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예약을 안 하고 왔어요. 와서 가족들하고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서 잡아보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아들, 딸 두 남매인데도 아직 결혼을 안 시켰을 때거든요. 내가 얘네들을 다 결혼이라도 시켰었으면은 지금 간다고 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인데 두 남매 놔두고 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거예요. 다른 바람은 없어요. 크게. 네.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